안녕하세요, 노다큐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쌈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먹고 남은 거거든요. 지금 저녁에 먹고 있어요. 한번 먹방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드러운 거랑 고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얼굴 안 보이게. 안 보여. 까맣고 약간 쫄깃쫄깃, 약간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거. 야, 여기다 고기. 여기 고기 있죠? 선행이 새로 만들어졌다. 우와!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들어 빨리. 이거 들어. 비바 아미고. 아 출고 있는데 네 맘대로 하면 어떡해. 왜 13? 가출한 뒤 돌아온 딸을 아내와 함께 빗자루와 빨래 건조대로 5시간 동안 때렸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시신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가 기도를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집안에 놔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양의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를 조사하는 한편 이양의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 혐의나 폭행 치사 혐의를, 계모의 여동생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네, 친딸을 죽게 한 것도 모자라 시신이 눈앞에서 썩고 있는데도 방치한 아버지. 이 비정한 아빠는 유학파 출신의 현직 목사로 한 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먹방이 먹자고 모르는구나. 아버지 이모 씨는 부천에서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평범해요. 그냥 일요일날 수요일. 독일로 신학 유학을 다녀와 모교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신학 성경에 쓰인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가르치는 책까지 낸 겉보기에는 신실한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고전 도서를 읽는 과목이었거든요. 감정적인 지치고 위트 있으신 그런 부분. 그런 이 씨가 끔찍한 폭력으로 딸을 숨지게 하고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인과 이웃들은 경악했습니다. 지금도 안 믿겨져요.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게. 저는 오히려 꿈꾸는 것 같아요. 부모님 목사라고는 들었어요. 일단은 좀 어두운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좀 그 뒤로 이사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씨는 전 부인이 암으로 숨지고 3년 뒤인 지난 2010년 현재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와 아이들의 갈등으로 큰오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했고 언니는 아버지의 지인의 집으로, 막내인 숨진 이 양은 새엄마의 여동생 집으로 보내지는 등 가정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폭행을 당하다 가출한 이 양은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설득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네, 이번에도 장기 결석 아동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양이 사라진 1년 가까이 학교 신입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남재형 기자입니다. 이 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건 작년 3월 12일 입학한 지 열흘 뒤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할머니가 위독해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흘 뒤 이번엔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돈을 훔쳐 집에서 훈육 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양이 숨진 다음 날인 18일, 아버지는 담임교사에게 딸이 가출을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학교는 이 거짓말에 맛은 조금 속았습니다. 기름이 좀 많이 가족이 들어가는 보름 동안 가출 신고도 하지 간다? 않았는데 학교는 집을 찾아볼 생각도 안 한 채 출석 독촉장만 3차례 보낸 뒤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면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학교들이 이런 그 장기 결석자 관리를 따로 쭉 하면서 보고를 하잖아요. 숨지기 하루 전 가출한 이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를 찾아갔지만 담임교사는 이날 저녁 이양을 아버지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도 아버지의 말만 믿고 이양을 단순 가출자로만 여겼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집에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직장이 국제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인천 11살 아이 학대 사건 이후 교육부는 장기 결석 학생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중학생의 경우 그제서야 첫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고 여전히 장기 결석자가 몇 명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정입니다. 네, 연초부터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를 다시 인하하고 1분기에 21조 원 넘는 자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종료됐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오는 6월까지 연장됩니다. 5% 세율이 다시 3.5%가 됐는데 올 들어 이미 차를 산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 소나타의 경우 최고 58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프라이드 같은 소형차라면 최대 32만 원, EQ900 같은 고가차는 최대 210만 원이 싸집니다. 지난달 국산차 내수 판매는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 정부는 자동차가 최대의 전후방 연관 산업인 만큼 이번 조치가 소비 절벽은 물론 고용 절벽도 완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은 더 늘리고 앞당깁니다. 올 1분기 중 재정 6조 원과 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 15조 5천억 원을 추가 집행해 1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내수를 좀 더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 침체의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금융상품을 3월 안에 출시합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즉시 환급 면세점도 늘려 유커들의 소비도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단지를 방문해 설을 앞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만났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듣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성종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반월 시화공단. 19,000여 개 중소기업이 금형 같은 이른바 우리 기술을 이용해 우리나라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출에 근간을 이루는 곳입니다. 박 대통령을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일손이 부족해 생산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발주가 와서 일감은 많은데 일손이 모자라서 발주를 다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처리가 돼서 박 대통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 종사 업무에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파견법이 야당의 반대로 계속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대한 도와드려도 모자를 판에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역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인데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게 그게 맞는 일이냐 이거죠. 이런 가운데 정의와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 제고법, 이른바 원샷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싱가포르 롯데그룹 총괄 회장에게 법적 후견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법원의 첫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예상을 깨고 신 총괄 회장은 직접 법원에 출석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단차량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통상 첫 심리 때 법률 대리인만 참석하는 관례를 깨고 직접 출석한 겁니다. 신 총괄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집하기를 짚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건강상 이유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후견인 지정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동빈 회장과 여사 등 4명을 후견인으로 세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신 회장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대와 지금의 판단 능력에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신청을 했다는데 제 판단 능력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롯데 측의 한 고위 임원은 신 총괄회장이 회의 시간 1시간 내내 같은 질문을 20, 30번 해서 같은 대답을 했다는 말을 전하며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만약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유리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롯데가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5, 6개월 더 조사를 진행한 뒤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서울 지하철 서울역에서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틈 사이에 80대 할머니가 끼어 숨졌습니다. 가방이 출입문에 끼었고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았는데도 열차가 그대로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대원들은 81살 설모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전동차에서 내리던 할머니의 종이 쇼핑백 손잡이가 출입문에 끼었습니다. 1cm 미만의 물체를 감지하지 못하는 출입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당시 할머니는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 좁은 공간에 끼어 있었지만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6m를 끌려가다 선로로 떨어져 숨졌고 열차는 30m 정도 더 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차가 나가고 나서 여기 떨어져 계셔갖고 시민들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3명이 내려가서 올리고 그러고 뒤에 남면에서 들어오는 뒤에 차가 들어왔고요. 스크린도어 한 개가 닫히지 않았다는 표시등이 들어왔지만 시스템이 오작동했다고 판단한 승무원이 그대로 열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뉴얼상에는 열린 위치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닌가. 경찰은 기관사와 승무원을 불러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아래에서 70m 길이의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해보니 절도단이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대량으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주변에 위치한 한 공장입니다. 경찰이 굴삭기를 동원해 공장 앞 공터를 파자 흙으로 덮인 구덩이가 나오고 아닌데? 맞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기름이 왜 냄새 많이 나는데? 탐지 로봇을 넣어 살펴봤더니 땅굴이 나타납니다. 벽면을 따라 설치된 흰색 호스를 따라가자 주황색 송유관이 드러납니다. 공장 부지에서 시작된 땅굴은 왕복 8차선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이곳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70m 길이로 이어졌습니다. 절도범들은 지난해 9월부터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고압 호스를 연결해 162만 리터의 기름을 가로챘습니다. 한 번에 승용차 3만 대에 가득 주유할 수 있는 분량 22억 원어치입니다. 땅굴 시공부터 기름을 훔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데에도 8억 원을 썼습니다. 24시간 탔을 거로 추정되고 노답 쳤습니다. 먹방. 8개월 정도 이제 노답 먹방이었습니다. 훔친 기름은 일당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직접 팔거나